이게 왜 하면 안 되냐면, 이렇게 밑에서 잡으면 상대는 하나가 반대쪽을 보는 상황에서 여기서 드라이브 밀린 게 보일수록 조금 더 전진 수비를 합니다. 마용 TV. 안녕하세요. 네, 마영입니다. 네, 해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봄이네요. 봄입니다. 이제 벚꽃도 아유, 피고요. 그러니까요. 벚꽃도 막 그냥 다 폈어요, 다 폈어. 네, 다 폈습니다. 네, 벌써 이렇게 벚꽃이 폈는데. 네. 자, 오늘은 뭘 준비했죠? 오늘은 게임을 할 때 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네. 5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게임 상황 중에 그렇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네. 5가지 플레이죠, 플레이. 그렇죠, 플레이. 자, 그걸 준비해봤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 절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뭐 그렇게 크게 절대까지 그 그쵸, 정도는 그쵸, 아니지만, 그쵸. 네, 저희가 맞습니다. 그래도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렇죠. 게임 때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 좀 위험하다. 위험하다. 예, 예. 좋지 않다. 그쵸. 예, 그럼 5가지를 준비해봤으니까요. 예. 자, 한번 가보실까요? 가보시죠. 자, 한번 가! 보시죠. 마용 TV. 게임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밑에서 잡는 헤어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혜근이가 밑에서 헤어핀 하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네요. 이게 왜 하면 안 되냐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입니다. 상대는 헤어핀을 놓는 걸 대비해서 앞을 항상 지키고 있겠죠. 더군다나 밑에서 잡았어요. 밑에서 잡았을 때는 상대는 더 악착같이 전위를 지키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헤어핀이 들어오면 바로 두들겨 맞겠죠. 그래서 밑에서 잡았을 때는 걷어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놓는 게 아니고 올려야지 그만큼 상대가 전위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당할 확률이 없어요. 내가 늦게 잡았을 때는 올려준다. 밑에서 잡았을 때 이렇게 밑에서 잡으면 상대는 지키고 있죠. 이렇게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헤어핀을 놓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위험해서 밑에서 잡았을 때는 공을 올려주고 다시 한번 시간을 버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밀렸을 때 밑에서 치는 드라이브입니다. 지금 혜근이가 밀려서 이제 드라이브 하는 걸 보셨는데, 밀려서 드라이브를 쳤을 때 단점이 뭐냐면, 자, 지금 밀렸습니다. 밀려서 드라이브를 때리면 보통 내가 이렇게 밀렸을 때는 내 파트너 위치가 반대쪽을 보게 됐어요. 반대쪽. 나랑 같은 쪽을 봐주는 게 아니고, 밀렸을 때는 반대쪽이 비고 있기 때문에 파트너가 반대쪽을 보는 상황에서 여기서 드라이브를 잘못 쳤다간 앞에 떨어지는 공에 대해서 대비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밑에서 드라이브를 쳐놓고 땅 쳤는데 앞에 떨어지는 게, 이게 네 공이냐 내 공이냐 싸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는 밑에서 드라이브를 쳤어도 이건 공격이다. 공격이라서 이걸 파트너가 받아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밀렸을 때는 이미 파트너는 반대쪽을 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렸을 때는 드라이브보다는 길게 클리어를 쳐서 시간을 벌어준다든지, 아니면 가운데 쪽으로 커트를 떨어뜨리면서 다시 한번 공격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것이 좋은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밀렸을 때는 드라이브를 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무리해서 하는 대각 스매싱. 와. 와. 지금 방금 혜근이가 대각으로 스매싱을 때리는 것을 보셨는데, 이 무조건 대각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많이 밀렸을 때, 그러니까 내 중심이 뒤로 많이 쏠린 상태에서 무리해서 대각으로 때리다 보면 저쪽 코스에 바로 대치기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 상대는 밀린 게 보일수록 조금 더 전진 수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상대한테 저 깊게 밀었어요. 깊게 저 구석으로 깊게 밀었으면 제가 이렇게
멀리 있질 않아요. 깊게 밀수록 붙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데 거기다가 스매싱을 준다고 생각하면 바로 쳐버리겠죠. 그래서 상대는 내가 밀렸을 때 가깝게 붙어 있다. 대각 상대는. 그래서 대각으로 주게 되면 붙어 있는 상대는 조금 더 공을 더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로 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대각 스매싱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밀린 상황에서는 대각 스매싱보단 때릴 거면은 직선으로 때려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것도 아니다 싶으면 반 스매싱으로 각도만 만들어주고 다음 공이, 나한테 좋은 공이 올라오는 곳을 조금 더 강하게 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여유 있는 상황에서 백핸드로 치기. 네, 지금 이렇게 혜근이가 이렇게 공을 치는 걸 보셨는데, 보면 공을 치고 나서 공이 이렇게 백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얼마 넘어가지도 않았어. 저 구석까지 간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거리가 먼 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쩔 수가 없죠. 포핸드로 이렇게 쫓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백으로 도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내가 치고 어느 정도 여유 있는 공임에도 불구하고 백으로 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충분히 포핸드로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백으로 돌아서 어떻게 보면 상대한테 약점을 보이는 거죠. 백핸드는 강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후위에서만큼은. 후위에서 백핸드라는 거는 약점이에요. 이 백으로 돈다는 자체만으로도 상대는 전위로 많이 붙게 됩니다. 실제 선수들 경기에서도 그래요. 백으로 잡는 순간 포핸드 스매싱에 비해서 백핸드는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진 수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내가 어떤 기술을 강하게 때린들 이게 상대한테 역공으로 막기가 쉬워요. 그래서 백핸드로 도는 습관은 좋지가 않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라운드가 먼저다. 라운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치는 라운드 기술이 먼저고, 이게 도저히 안 나오는 상황에서 백핸드로 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라운드를 시도하지도 못하고 습관적으로 백핸드로 도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안 그러실 것 같죠? 전 많이 봤습니다. 예, 많이 봤어요. 실제 이 게임 치다 보면은 이거 굳이 백으로 안 쳐도 되는 공인데 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요거는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습관적으로라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롱 서비스 넣고 전위 지키기. 자, 지금 제 파트너가 롱 서비스를 넣고 전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서 위험하냐면, 롱을 넣어서 상대가 밀려서 앞에다가 드롭을 놔주면 좋겠죠. 그러면 이렇게 드롭 놔주면 탁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손목을 꺾어서 사이드로 친다고 하면 이게 사이드로 와요. 이 공이 사이드로 공격이 온다고 생각하면 지금 뒤에 있는 저는 이 양쪽을 다 커버할 여력이 없어요. 양쪽을 다 커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롱서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이 앞으로 올 거라고 예측이 된다고 해도 이렇게 가깝게 붙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물론 상대가 완전히 뒤에 이렇게 뒤에까지 넘어가서 이렇게 잡았다 이러면 붙는 게 맞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상대가 쫓아가서 공을 어쨌든 이 포핸드로 친단 말이죠. 포핸드로 치는 상황이라면 나는 무조건 수비로 전환을 해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롱 서비스는 수비 개념에 가깝습니다. 수비 개념. 이 롱 서비스는 왜 넣느냐? 물론 이기려는 포인트로도 많이 넣지만 롱 서비스는 내 숏 서비스를 간파하지 못하게끔 한 번씩 튕겨서 상대한테 긴장을 준다는 의도로 쳐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동호인 경기에서 롱 서비스가 포인트로 이제 자꾸 점수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롱을 많이 넣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갈수록 롱 서비스에서 포인트로 얻을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숏 서비스를 넣어서 우리가 공격권을 뺏어와서 공격으로 이기는
플레이를 자꾸 해주셔야 되는데, 롱 서비스를 넣고 포인트가 난다고 해서 롱을 넣고 자꾸 전위에 붙어 있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롱을 넣고 전위에 들어가고 싶더라도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상대가 완전히 뒤로 돌아서 밀린 상황이라면 괜찮지만 포핸드로 잡아치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전위에 붙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롱을 넣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비 대용으로 서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용 TV. 자, 이렇게 우리가 게임에서 네, 맞습니다. 와. 절대 해선 안 될 5가지란 주제로 이렇게 알아봤는데, 네. 이게 절대란 말은 저희가 이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좋지 않은 플레이니까, 네. 예, 하면 조금 좋지 않은 플레이라서 안 좋다. 저희가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강조를 한 거고, 그쵸.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거의 다 그런 플레이를 했을 때 실점을 많이 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효과적이지 못하니까 그 예. 플레이가 게임에서는 네.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는 조금 위험하다. 그렇죠. 조금 줄어들수록 위험하다. 좋죠. 예. 오늘 시범 보여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아, 예. 혼자 땀이 많이 나시는데. 예. 운동했습니다. 매번 이렇게 혜근이가 네. 고생하고 있는데, 아이고 참, 이게 맨날 혼자 땀 나가지고 이렇게 더 흘려야 되는데 나도 좀 뛰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지금 좀. 그래요? 예. 흘릴 때 바짝 흘려야 되죠. 아무튼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네. 자, 그럼 뭐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하시죠.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